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2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차고요. 네, 오늘도 세계미래 보고서 2050, 오늘은 101페이지. 네, 피크 자동차 이후 주문형 교통시대에 온다. 여기 읽을게요. 네, 자동차 판매 수가 최고점에 이른 뒤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고점을 이뤘다가 감소하는 게 피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자동차가 이제 피크 시대에 들어섰고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피크 자동차 시대에 접어들어 자동차 소유, 총 마일, 연간 판매량의 증가에 전례 없는 감속으로 시장의 포합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동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07년으로 경제 붕괴, 디지털 혁명, 도시 생활 등이 원인이다. 같은 기간에 집카, 우버, 우리 까리님도 들어오셨어요. 우버, 리프트 등으로 운송수단이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의 자동차 네트워크가 생겨났고, 전기 자동차 증가, 무인 자동차, 출산을 감소, 혼잡한 고속도로의 증가 등이 있었다.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높은 출산율과 개발 인프라를 특징으로 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피크 자동차 시대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운송수단에 대한 오늘날 사고의 변화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운송수단에 대한 거는 이제 같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를 소유하는 것은 오늘날 비행기나 말을 소유하는 것처럼 취미 또는 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미래가 10년 안에 온다. 취미래요, 취미. 차를 소유하는 것은 개인이 차를 소유해 금융 비용, 세금, 수리 비용, 보험, 가스, 오일 교환, 청소 등 관리에 신경 쓰거나 속도, 소음, 오염, 신호 위반, 주차 등에 관한 1만 가지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된다. 자동차 산업은 판매보다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1억 4,400만 미국인들이 통근용으로 하루에 자동차를 평균 52분 주행한다. 자동차 운전에 소비되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줄어든다면 하루에 남는 52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0년 후 외출하기 위해 무인 자동차를 부르는 스마트폰을 상상해보자. 무인 자동차는 2, 3분 안에 도착해 직장, 학교, 쇼핑몰 등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 주게 된다. 주문형 교통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없다면 비용은 급격하게 낮아진다. 럭스 리서치에 따르면 럭스 리서치가요, 미래 기술과 산업 흐름을 분석해주는 글로벌 연구 컨설팅 회사예요. 럭스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무인 자동차 시장은 870억 달러 이상 성장한다. 무인 자동차가 엄청나게 더더더더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죠. 기술이 완성되면 주문형 운송회사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대도시에 등장할 것이다. 어제 어디서 봤더라? 제가 뉴스를 또 잠깐 봤는데 술 취한 20대가 갑자기 이제
도로 쪽으로 또 가면서 환경미화원이 집에서 출근 딱 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사고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생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무인 자동차가 사람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도 더 심각한 거죠. 네. 거의 모든 사람이 차를 더는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 색상, 브랜드, 등급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패배자는 보험 및 금융회사, 판매 대리점이 된다. 동시에 교통경찰, 교통법원의 변호사와 판사, 주차장, 자동차 폐기소, 택시 및 리무진 서비스는 현재 인간 중심의 자동차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세계는 앞으로 10년 전으로 피크 자동차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느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문형 교통으로 빠르게 교체된다면 피크 자동차의 시기는 더 빨리 올 수 있다. 교통 관련 정책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인 개인보다 주문형 교통의 주역인 자동차 기업을 규제하게 되고 소음, 오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쵸? 도시 계획은 무인 고속도로의 무인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에 맞춰 인프라를 생산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그렇잖아요. 장거리를 가는데도 그 안에서 내가 운전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또 뭐 대중교통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무인 자동차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또 모든 것들이 바뀌겠죠. 반면에 주문형 교통 시대에 찾아올 단점도 있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해커, 무인 자동차를 방해하는 노조, 그렇겠죠. 실직자들의 저항, 테러용으로 사용하는 무인 자동차 등이 이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협들이다. 중운형 교통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뭐. 전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카카오 택시가 막 생겼을 때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카카오 막 욕했던 거. 시대가 뭐 이런 거 막 욕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안녕하세요. 시골 염소 농장님도요. 네. 어, 시대가 바뀌는데 바뀌는 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세상은 또 내가 어떤 걸 보느냐 이제 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의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볼게요. 104페이지에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죠? 에릭슨 소비자 연구소가 9개국 5천 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10가지 핫 소비자 트렌드 2016에서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5년 안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인터넷 검색, 여행 안내, 개인 비서와 같은 많은 일상 활동을 곧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사 결과 44%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교사와 같은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며 3분의 1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 사람보다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더 믿음직하다고 대답했으며 29%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야기할 때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사라지고 점점, 그죠?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응답자는 스마트폰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한이 있다고 대답했다. 첫째, 비실용적이다. 손바닥 안에 하나의 스크린을 갖는 것은 운전이나 요리처럼 언제나 실용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3분의 1은 7에서 8인치 스크린을 원하는데 이는 배터리 소모와 무게 문제를 일으킨다.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착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85%는 5년 안에 인공지능을 갖춘 웨어러블 전자기기들이 일상화되고 스크린을 터치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절반은 집안의 기기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셋째, 실제에 더 가까운 가상현실과 3D를 원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시청자 주위를 가상으로 둘러싸고 상영되는 영화, 게임, 스포츠 관람을 위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원한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사용자들은 5년 안에 홀로그래픽 스크린이 대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옷을 엎어볼 수 있는 3D 아바타를 원하며 64%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제품의 실제 사이즈의 형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의 절반은 쇼핑 절차를 건너뛰고 수저, 장난감, 가전제품의 부품 등 가정용품들을 직접 3D 프린팅하기를 원한다. 45%는 심지어 자신이 먹을 음식이나 영양소조차 프린트할 수 있기를 원한다. 에릭슨 소비자 연구소의 핫 소비자 트렌드 10 볼게요. 네. 1번 라이프스타일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의 80%는 현재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로 얻어지는 혜택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3분의 1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스트리밍 네이티브. 10대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유튜브 비디오를 더 많이 시청한다. 16세에서 19세 연령대의 40%는 매일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공지능이 스크린 시대의 종말을 불러온다. 인공지능은 스마트폰 스크린 없이도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은 향후 5년 안에 스마트폰이 과거의 물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가상이 현실이 된다. 소비자는 스포츠 관람, 화상 전화 같은 일상 활동을 위한 가상현실 기술을 원한다. 심지어 45%는 자신들이 먹을 음식조차 인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첫 번째, 센서가 달린 주택. 스마트폰 사용자의 55%는 향후 5년 안에 건축 자재인 벽돌의 형태, 변화나 누출, 전기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될 것이라고 믿는다. 스마트 홈에 관한 콘셉트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스마트 통근자.
통근자들은 이동 중에 수동적 존재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86%는 이용 가능하다면 개인화된 통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죠? 개인화된 통근 서비스가 있으면 편하겠죠. 7번째, 긴급 채팅. 소셜 네트워크는 긴급 서비스 이용에서도 선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60%의 사용자들이 재난정보 앱에 관심을 가졌다. 8번째, 체내 센서. 우리 신체의 기능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체내 센서들은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가 된다. 응답자의 80%는 시각, 기억, 청각과 같은 감각 인식과 인지 능력을 파장해주는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9번째, 모든 것이 해킹 당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해킹과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번째, 네티즌 기자. 소비자들은 정보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공유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3분의 1 이상이 부도덕한 기업을 온라인에서 경고하는 것이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죠? 온라인에서 경고하는 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완전 뿌려버리면 확산이 빠른데 거짓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구분을 또 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9페이지에 전자화폐와 핀테크, 금융혁명. 비트코인으로 대표하는 대인화폐가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을 흔들었다. 비단 전자화폐만이 아니더라도 더욱 안전한 금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같은 금융기업도 미래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이 있다. 다 사라진대요. 그렇더라도 직접 쓴 입금 전표를 가지고 창구로 가는 고령 인구 고객이 있는 동안 은행은 유지될 것이다. 고령 인구 때문에 유지된대요, 은행은. 은행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하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콧대 높은 사업가일 뿐이었다. 은행 친화적인 기존 산업들에 의해 투자된 돈과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과 체계에 둘러싸여 은행의 마지막 날은 지금까지 연기되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은 결국 종말을 맞는다. 금융기업의 종말로 예상되는 시기는 2037년이다. 이것은 현상적인 시나리오인가? 금융기업의 종말.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별표 치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 없어요? 마을금고, 농협, 마을금고 다니는 젊은 친구 있거든요. 이거는 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2037년이면 11년이니까 10년 안에 이게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10년 안에 다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금융기업의 종말. 이거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 네트워크 속으로 스며들고 있지만 금융산업이 갑자기 가상공간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 간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핀테크다. 핀테크는 이름 그대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핀테크 분야는 은행업 및 금융 데이터 분석, 지급 결제, 자본시장, 관련 기술, 자산관리 등을 포함한다.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질서를 파괴하며 창의와 혁신의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들을 쏟아내고 있다.
통화의 종류, 결제 시스템 같은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더 간편하고 보안 문제까지 해결한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제나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 정보 신용도 금융사고 여부 등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관리까지 다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결제 시스템의 사례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쵸? 페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거. 근데 자산 관리도 딱 하면 어디다 쓰십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게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에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 번, 10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 그래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핀테크는 금융과 IT 산업이 융화되어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금융산업은 IT 산업 다음으로 IT를 많이 도입하던 분야다. 핀테크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었으며 은행은 거래 대부분을 전산으로 처리한다. 실제로 현금화되어 움직이는 돈은 극히 일부이며 그 외의 돈은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기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겠지만 실물 자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핀테크는 그 특성상 IT 기술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8,000개 이상의 핀테크 벤처 기업이 생겨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가 완전히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모든 거래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은행의 미래가 모바일이다. 비단 스마트폰이 아니라 액세서리에 내장되거나 웨어러블 컴퓨터에 이식될 수도 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발달하면 거래 수수료 없이 가상의 통화료, 전 세계의 돈을 즉시 전송할 수 있다. 웨스턴 유니온은 현재 연 5,830억 달러의 송금 사업을 지배하고 9%의 거래 수수료를 수집한다. 이 시장이 핀테크의 가상화폐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미국 P2P 대출 사업이 3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은행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죠. 네, 딱 체크해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007년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은행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비아콤 비디어가 2015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사랑하는 은행 브랜드는 10개 중 4개라고 밝혀졌으며 전체의 71%가 은행이 하는 말을 듣기보다 치과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지금도 계속 지점을 줄여가고 있다. 계속 줄여가고 있고 1층에 있던 게 2층으로 가고 사라지고 있어요. 은행 찾기가 힘들어요. 창구도 없애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위해 은행에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는 말 탓이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새로운 금융 기술 탓이다. 한편 은행이 핀테크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소멸한다면 증권사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를 맞는다. 네, 여기까지. 그죠? 크라우드
펀더, 그죠? 펀딩, 주식시장을 대체한다. 2021차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서울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있고, 5월 30, 31일 기억하시고요. 시크릿. 6월 21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도 또 오실 것 같고요. 네, 점점 속도가 더 빨라요. 그만큼, 음, 다들 더 좋은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 모두 다 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나하고 인연인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은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네. 자꾸 기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네, 그렇죠. 이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